네, 안녕하십니까. 생명과학 김태훈입니다. 일단 저에 대해서 모르실 테니까 이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과기원에서 박사 수료까지 했고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신경생물학이랑 이제 유전학을 전공해서 이제 유전학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세계적인 학술지에 게재해서 뭐 뉴스에 나온 만큼 제가 유전학은 전문가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현재 시대인재랑 다원교육에서 이제 수업하고 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2024학년도 수능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 수능이 보통 개념형 13문항, 그다음에 준킬러 4문항, 킬러가 3문항이 출제가 되었었는데 올해 수능은 쉽게 출제되면서 킬러 문항의 수를 줄이고 준킬러 문항 수를 한 문제에 늘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킬러에 속하는 근수축 신경전도 문제의 난이도가 하락해서 등급 컷이 상승하였는데 이렇게 킬러의 수가 감소해도 대부분 즉 90% 이상의 고3 학생들은 절대 이 킬러 두 문제를 거의 시험장에서 보지 못하고 18문제 풀면은 시험이 끝납니다. 그래서 공부를 어느 정도 그래도 성실하게 쓰면은 이 18문제를 정확하게 맞추고 이 두 문제를 답개수가 적은 걸로 그냥 하나로 쭉 찍으면 47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등급은 어렵지가 않으나 이제 만점 받기가 어렵죠. 그러면 이제 고3은 시간 내에 절대 실력으로 50점을 못 받느냐? 그게 아니라 제가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학생들이 생명과학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아이들이 생명과학을 단순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해서 원리를 생략한 채 단순히 결과만 외우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 2022학년도 수능 15번 문제인데 여기 계신 학부모님 아니면은 생명과학 원을 공부하지 않은 뭐 중3, 뭐 중2, 뭐 중학생들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얼음물에 한번 들어갔다고 할게요. 그럼 제가 이제 정상 체온이 36.5도인데 얼음물에 들어가게 되면은 당연히 체온이 낮아지겠죠. 그러면은 체온이 계속해서 낮아지면은 큰일 나니까 우리 몸에서는 열을 발생시켜서 체온을 상승시키려고 하지만 얼음물 때문에 36.5도까지는 상승하지 못하고 대략 한 36 아니면 35도 사이에서 체온이 형성되는데 이걸 단순 암기한 학생들은 얼음물에 들어가면 무조건 체온이 상승하지. 그래서 36.5도보다 증가하겠네. 그렇게 단순 암기해서 이 문제를 틀렸습니다. 심지어 이때 정시로 연대의대 간 학생도 단순 암기해서 틀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단순 암기는 이런 쉬운 문제조차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단순 암기하시면 안 되고 두 번째는 이제 평가원의 출제 의도로 벗어난 비효율적인 문제풀이를 하면은 생명과학은 타임 어택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 두 문제 킬러 문제를 비효율적으로 풀면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시간적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풀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올해 수능에 나온 17번이랑 19번인데 역시 정답률이 낮은 이유가 첫 번째 아이들이 두 문제는 절대 보지도 못하고 끝나고 두 번째 상위권 학생들은 그래도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접근은 할 수 있으나 풀이 방식이 비효율적이라서 풀지를 못합니다. 이게 지금 인강이라든지 아니면 유튜브에 공개된 해설 강의 보면은 이제 두 가지 풀이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 규律법이란 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는데 규律법이 뭐냐? 모든 경우 수를 전부 다 대입해서 얘 되네? 안 되네? 얘 해보고 안 되네? 얘 해보고 안 되네? 그렇게 모든 케이스를 다 대입해서 푸시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푸냐? 이게 작년 수능 기출에도 나왔던 문제랑 거의 유사하거든요. 논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교과서에 나온 논리랑 평가원이 기출문제에서 제시했던 문제 가지고 달랑 한 줄이면 풀이가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저만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올해 조교 지원한 학생들 전부 다 이거 가지고 시험 봤는데 그 학생들도 저랑 똑같이 간단하게 문제 풀어서 이 두 문제를 5분이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보통 평가원에서 문제를 출제하실 때 반드시 조건을 순차적으로 해석을 해서 여기서 정보를 뽑아내고 그 다음 정보를 뽑아내고 마지막 조건에서 정보를 뽑아내서 순차적으로 문제를 풀게끔 되어 있는데 이 첫 번째 빨간색 조건을 해석하시는 분이 저랑 EBS 선생님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이 조건을 해석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풀이가 완전히 시간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평가원의 출제 의도에 따라서 문제를 푸셔야 되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게 반복학습. 아이들이 특히 고3 같은 경우는 시간적으로 부족하겠죠. 왜? 학교를 다니고 내신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저도 고등학교 때 그랬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니까 문제를 내가 남들보다 적게 풀면은 시험에서 내가 못 푼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한 걱정 때문에 아이들이 복습은 하지 않고 계속해서 문제만 풉니다. 이게 2022학년도 수능 19번, 똑같이 2023학년도 수능 19번, 똑같이 DNA 상대량 더하값 조건이 유사한데, 심지어 이 문제는 더 쉬웠음에도 불구하고 정답률이 여전히 낮습니다. 왜? 아이들이 풀었던 문제를, 비슷한 문제를 줘도 못 푸는 이유가 왜? 반복 학습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제가 재종하면서 이제 오수생이 찾아와서 자기는 지금까지 수능에서 단 한 번도 1등급을 못 받았다고 하길래,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너 어떻게 공부했어 하니까 문제를 많이 풀었대요. 근데도 성적이 안 나온대요. 그래서 제가, 나 믿고 너가 풀었던 문제를 수능 열흘 전에 어느 거나 주던지 간에 너가 자유자재로 풀 수 있는데 성적이 안 나오면 내가 책임지겠다 했는데, 올해 50점 받아서 제 조교로 지원했고, 이제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도 제 이제 클래스는 평균 점수가 높거든요. 이제 평균 점수보다 이제 낮은 학생이 막 고민을 하죠. 막 자기가 평균보다 낮으니까. 근데 그 학생은 제가 뒤에서 말씀드린 올바른 공부 방법으로 계속 묵묵히 공부해서 올해 수능에서 50점을 받았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반복 학습을 해서 비슷한 유형이 나오면 무조건 맞출 수 있게 그렇게 공부해서, 좋은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지 올바른 생명과학을 공부해서 시간 내에 50점을 받을 수 있느냐? 개념 같은 경우는 반드시 원리를 이해하고, 이제 문제를 풀면 개념 문제는 틀린 문제를 반드시 교재에다가 단권화를 시켜서 개념자를 수능 때까지 꾸준히 해독하게 되면 문제풀이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컨텐츠를 제공할 때 저는 하나의 문제에서 보통 이게 기억, 니은, 디귿까지만 나오는데, 다른 선생님 문제들은 쉬운데 저는 원리를 모르면은 절대 문제를 풀 수 없게끔 선지를 구성해서 아이들이 과제를 하면서 저절로 원리까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자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학생들이랑 학부모님들이 유전 유전을 잘하신다 그렇게 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거에 대해서 제가 더 자신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논리적으로 문제풀이를 반복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문제를 반드시 풀고 나서 맞은 것도 자신의 풀이를 복기하면서 내가 풀었던 풀이가 가장 베스트 풀이인지, 뭐 이상한 비율적으로 풀었는지 해서 꼭 복기하는 과정을 거쳐서 반드시 답안지가 이제 해설지가 아닌 제 풀이랑 비교를 해서 사고 과정을 맞춰 가야지 수능에서도 제 사고 과정이랑 똑같이 문제를 풀 수 있고, 그리고 틀린 문항, 못 푼 문항, 풀이가 안 좋은 문항들은 반드시 3, 4일 뒤에, 그때가 되면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해지거든요. 그래서 다시 풀어보고, 그때도 만약에 다시 못 푼다 그럼 다시 3, 4일 뒤에 문제를 풀어서 완벽하게 체화시킬 때까지 반복하셔야 되고, 아이들이 이제 해설지에 의존을 하거든요. 이제 해설지가 안 좋은 이유가, 시중에 있는 99% 이상이 전부 다 대학생들이 작성한 해설지입니다. 좋은 해설도 있지만 안 좋은 해설들이 많은데, 심지어 그 안 좋은 해설들을 여러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해설지만 보고 공부하면은 안 좋은 사람들의 논리만 공부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생명과학을 어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수업은 원리 학습을 통해서 불필요한 암기를 지양해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이제 문제풀이 같은 경우는 저는 이상한 걸 가져와서 하는 게 아니라 교과서에 나온 거, 그리고 기출문제에 나온 논리로만 간단하게 풀어서 평가원의 출제 의도로 판단해서 가장 간결하고 일관된 풀이를 제가 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제 풀이 방법은 체화하기가 정말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텐츠 아니면 강의에서 이제 누적된 반복 학습을 할 수 있게 제가 자료를 제공하고, 그래서 제 학생들의 평균이 어떻냐, 이게 시대인지 서바이벌 모의고사 평균이거든요. 시대인지 단과 평균, 그리고 제 단과 수강생 평균이 2점에서 3점 차이가 납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가 되거든요. 아마 제 수강생 반이 시대인지 단과에서 가장 점수가 제일 높습니다. 이게 제가 잘 가르쳐서가 아니라 반복 학습을 제가 강조하고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게 컨텐츠를 제공해서 점수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기별 학습 전략은 이제 제가 항상 남들처럼 뭘 하면은 남들처럼 하기 때문에 공부도 남들처럼 똑같이 하면은 점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저는 시즌 2에서 이미 학생들의 성적을 완성시켜 놓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시즌 1에서 기출 문제를 완벽하게 분석해서 공부시키고 다른 선생님들이 시즌 2에서 하는 것들을 저는 시즌 1에서 진행하고 그다음에 시즌 2에서는 이제 기출을 공부했으면 그 기출에 나온 것들을 여러 조각들을 모아서 만든 고난도 문제풀이 즉 아이들이 파이널 때 푸는 이 문제풀이를 저는 시즌 2에 진행해서 이때 완성시키고 시즌 3에서는 학생들이 본인이 부족한 약점을 통해서 절대 수능에서 부족한 부분에서 틀리지 않도록 그렇게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심지어 시대인지 최종 즉 N수생보다도 평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유전 같은 경우는 체화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저는 겨울방학 때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유전을 진행하고 개념은 원리를 알면은 고2 학생들도 충분히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라서 이제 계약했을 때도 충분히 시간이 부족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저는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그리고 이제 컨텐츠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두세 배 투자를 해서 만들어서 시대인지 컨텐츠랑 제 컨텐츠 가지고 풀면은 뭐 양은 절대 부족하지 않을 거고 퀄리티도 엄청 우수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수능 20문제 중에서 저는 쉬운 문제 2문제 제외하고 18문제가 제 파이널 자료에서 다 나와서 제가 드린 학습 자료에 다 유사문항을 넣어놨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뭐 적중시켰다고 이제 다들 말씀하시면 학부모님들이 좋아하시는데 저는 그냥 기출에 나왔던 아이디어를 섞어서 출제 가능한 문제를 만든 것이 네, 제가 딱 그렇게 뭐 적중시키려고 만든 건 아닙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즌 1, 시즌 2, 시즌 3까지 네, 퀄리티가 뛰어난 컨텐츠랑 제 수업 가지고 공부하면은 점수가 이제 잘 나올 수 있도록 제가 다 준비할 거고 이제 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는 보통 모든 선생님들이 전부 다 비슷하신데 저는 추가로 복습 테스트 집어넣어서 아이들이 지난주에 풀었던 문제 아니면은 뭐 3주, 4주 전에 풀었던 문제를 완벽하게 복습을 했는지 얘를 완벽하게 복습을 했으면은 당연히 다 맞추겠죠. 그래서 이러한 복습 테스트를 통해서 아이들이 양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자기 것으로 소화시키는지 그러한 것들을 이제 피드백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적 향상을 위해서 제가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전부 이제 컨텐츠라든지 강의 잘 준비해서 그 어떤 수업보다도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점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